안녕하세요. 한가롬입니다. 바이크의 시즌 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맘때면 바이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시기를 놓치면 겨울 내내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휴일이라면 무조건 길 위에 오르려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 양구입니다. 양구는 한반도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국토 정중앙 양구라는 수식어가 따릅니다. 하지만 분단의 현실 속에서 현재는 대한민국 북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구에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특히 파란 하늘과 어우러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곳들이라 이 계절을 기다리며 아껴둔 여행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경로는 서울에서 출발해 포천과 가평, 춘천을 거쳐 양구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편도 약 170km의 여정이에요. 포천으로 들어서면 곱게 뻗은 도로가 펼쳐지며 도심을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본격적인 라이딩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도 날씨 좋은 휴일답게 도로 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달리고 있어요. 가평에 다다를 즈음에는 길이 더욱 여유로워집니다. 도로 옆으로는 북한강이 흐르며 물길과 어우러진 풍경이 이어져요. 이 구간에서는 라이딩의 즐거움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춘천에 접어들면서 산길을 만나게 됐어요. 백두대간 투어 이후로 고개를 오를 때마다 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넘고 있는 고개는 배우령입니다. 배우령은 배우령 터널이 생긴 후로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어 현재는 자전거 우선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해발 500m.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스키드 마크는 대체 뭘까요? 쭉쭉 뻗은 대로를 따라 달릴 뿐이라 양구로 가는 길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어지는 몇 개의 터널을 지나면 곧 양구에 들어섭니다. 터널 사이사이마다 소양강 꼬부랑길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 괜찮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라도 있는 모양이에요. 소양강 꼬부랑길? 계속 신경이 쓰여서 결국 내비가 가리키는 길을 벗어나 소양강 꼬부랑길이라고 쓰여진 이정표를 따라 향해봅니다. 전망대 보고 싶었는데 표지판이 안 나와. 여기가 아닌가? 말 그대로 꼬부랑길인데 전망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방향을 잘못 든 것 같지만 일단은 달려봅니다. 아니 아까 그 터널이잖아. 한 바퀴 돌았어. 결국 다시 긴 터널을 빠져나와 이번에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양구로 향합니다. 전망대가 어디 있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 정중앙 상징물이 올려진 양구의 관문을 만납니다. 길가에는 노랗게 익은 곡물들이 추수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네요. 곧 양구에서의 첫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8호호 꽃섬입니다. 이름처럼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이 피어 언제 찾아와도 그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왔어요. 섬 안에는 산책길이 여러 갈래로 이어져 있어 마음 가는 대로 걸어봅니다. 가을에는 메밀과 청보리, 수레국화가 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코스모스입니다. 꽃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아요. 잠시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느린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어요. 쉼을 느끼게 해준 꽃섬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스쳐가는 풍경에는 초록이 여전히 짙어 무르익기 전 가을의 선명함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런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시기만의 특별함인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 멋있다. 회전 교차로를 지나면서 한가운데의 도자기 조형물이 무척 눈에 띕니다. 양구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곳이 백자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잠시 후 백자박물관에도 들러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전에 식사 먼저 해야겠어요. 백자박물관이 있는 양구의 방산면에 진입했습니다. 한눈에 담기는 풍경이 참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네요. 규모는 작지만 박물관이 가까이 있어 그런지 식당과 상가들이 하나둘 들어서 있어요. 하필 가려던 식당이 임시 휴업이라 다른 식당을 찾아야겠어요. 동네는 한적해 사람이 거의 없어 보였는데 막상 식당에 들어서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다행히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면보단 밥이 먹고 싶어서 짜장밥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양구 백자박물관으로 향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어 금세 도착했어요. 양구가 백자로 유명한 이유는 백자의 주재료인 백토가 이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고려 시대부터 20세기까지 무려 600년 동안 백자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가능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얘는 여기서 하나요? 여기서. 체험도 할 수 있을까요?
체험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전시도 관람해 볼 생각입니다. 관람료는 3,000원이지만 같은 금액의 양구 상품권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근처에서 커피라도 마실 계획이라면 관람을 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전시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박물관 부지에서 잠시 쉬어가기 좋아요. 저는 다랑아리를 좋아해서 전시를 둘러보았는데요. 전통적인 백자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작품들도 있어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체험 시간에 가까워져 체험장으로 향해요. 안녕. 실은 맛있는 게 있어. 다 먹은 거 같지? 잘 있어. 야, 이 자식. 고양이에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물레 체험이신가요? 네. 여기서 앞치마 입어주시고 네. 저기에 샘플들 있어요. 네.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체험에 들어가기 전 미리 만들고 싶은 도자기 모양을 고를 수 있는데요. 저는 다랑아리를 닮은 2번을 택했습니다. 거의 선생님의 도움 덕분이었지만 흙이 도자기의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을 직접 보니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하고 책상에 올려놔 주시고 하나씩 보세요. 완성된 도자기는 약 2달 뒤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데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양구 백자 박물관을 찾은 건 체험 때문만은 아니에요.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부지를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가다 보면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직연폭포입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물보라와 함께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는 거센 소리를 내며 상간마을의 고요함을 단숨에 깨뜨립니다. 폭포를 감싸는 풍경 또한 아름다워 양구로 라이딩을 오신다면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받은 상품권으로 부지 내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며 떠나기 전 좀 더 여유를 누려봅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날씨와 풍경을 두고 곧장 돌아간다는 게 아쉬워 한 곳을 더 들러보기로 합니다. 달리다 마음에 드는 풍경 앞에 그저 멈춰보는 것도 좋네요. 산과 물이 깍지 낀 듯 맞물린 지형 덕분에 달리다 보면 구불구불한 산길과 강을 건너는 다리, 그리고 이어지는 터널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달려 도착한 곳은 상무룡 출렁다리입니다. 가을에 양구를 찾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곳의 풍경이 가을날과 딱 어울릴 것 같아서였어요. 더 넓은 풍경을 보기 위해 출렁다리 위의 전망대로 향합니다. 상무룡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파로오는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릇 같아요. 무심히 풍경을 바라보다 보니 번잡했던 생각들이 점점이 흩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위안과 해방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귀갓길에 오를 시간입니다. 양구에서 보낸 하루를 떠올려 보니 가을빛이 더해져 작은 순간들까지도 한층 더 빛나던 시간이었어요. 짧은 계절의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망설임 없이 길 위에 올라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남은 가을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Into my life.